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목요일을 강조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먼저 제 투자 원칙이 변경됐습니다. 지난번에 잃지 않는 매매 종목당 100만원 플러스 100만원 이 부분은 전업투자를 처음 시작하면서 손실을 보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금을 모으자는 차원의 그런 투자 원칙이었고 6월 들어와서 지금 뭔가가 좀 꼬이는 상황에서 이 조금 그 시장 흐름이 제가 짜놓은 투자 원칙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뜻이냐면 종목당 그 100만원 플러스 100만원에서 200만원에서 종목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이 쭉 올라가고 좀 올라간 종목은 쭉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종목 가지고 있으면 뭐는 오르고 뭐는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손실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따라다니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원칙을 바꿨습니다. 이 원칙은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쓰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는 책의 맨 끝부분에 10가지 그 있죠. 10가지 조언하는 거하고 10가지 금기사항 이렇게 그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적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괜찮다 싶은 그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이 규칙을 정한 이유는 지금처럼 이런 혼란스러운 장에 주식을 보유하고 지켜보면 조마조마하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라면 여러 종목에 매수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면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이익 실현, 다른 거 올라가면 이익 실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위치가 상당히 고점 부분에 와 있고 아래쪽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확실하다 싶을 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투자금액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걸 또 쪼개 가지고 뭐 200만원씩 5종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괜찮은 쪽에다가 집중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한 종목에 몰빵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괜찮은 종목이 나오면 200만원씩 5종목 가지고 있나, 한 종목에 1000만원 가지고 있나, 똑같은 의미죠. 결과적으로는 1000만원이니까. 그리고 그 최대한 위험하지 않는 종목을 골라서 한쪽에다 종목 집중하는 것도 오히려 더 그 집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능성이 있을 때 매수를 하자.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그 다음 규칙은 매수하고 나서 손절을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이걸 두 번째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이 규칙은 손절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원래 제가 매수할 때 생각했던 부분, 이 부분이 변하지 않았다면 꿋꿋하게 그 종목을 보유를 하자 이런 얘기고, 이건 바꿔 말하면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면 바로 손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원칙을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이 투자 원칙을 바꾸는 의미는 안전하게 매매하는 것에서 이제는 좀 승부를 거는 쪽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잃지 않는 매매하고 예전 그 부업으로 매매할 때 종목당 뭐 100만원, 200만원 이 부분의 규칙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왜 몰빵을 하느냐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전업 투자자로서 승부를 걸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원칙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지난밤에 미증시는 지금 나스닥 지수가 10,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에 왔습니다. 이게 나스닥 지수가요. 가장 높은 위치 만을 돌파했다 해서 아주 그 좋은 소식이긴 한데 다우지수가 또 밀려버렸습니다. 하루 밀렸는 데서 또 밀려버렸죠. 그리고 독일 증시를 보시면 모양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가 좀 안 좋아졌는데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거의
그 한 1% 정도 빠졌었어요.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지수가 S&P 기준으로 마이너스 1.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 지수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 이게 왜 빠지고 있는지를 그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경제 활동을 재개한 후에 그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쪽에 불안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과의 어떤 갈등하는 부분도 없었고, 그래서 뚜렷한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선물 지수가 많이 빠지는 걸로 봐서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익 실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코로나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2차 확산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오늘 상당히 좀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국내 증시 상황인데요. 코스피 200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저는 선물 옵션 매매가 아니고 그 현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그냥 참고적으로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틀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그 선물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이 억, 10억, 100억, 1000억, 5조 3천억 정도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었고요. 그 다음 콜옵션을 530억 정도 매수하고 풋옵션을 56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풋옵션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1번으로 봐보죠. 5월달에 선물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이때 5월달 선물옵션 만기가 끝났거든요. 자, 여기서 외국인이 풋을 매도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매도 쳤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내려가지 않으면 다 먹는 게 매도입니다. 풋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이 선보다 내려갔을 때 이익이 생기는 거고, 풋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이 주를 내려가지 않으면 다 챙겨 먹습니다. 매수했는 사람 돈을 그대로 다 가져 먹습니다. 그 옵션은 제로섬 게임이라서요. 매수했는 사람과 매도했는 사람이 만기일 날 서로 퉁쳐갖고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매수했고 풋을 누군가가 10억을 매도했다면 만기일 됐을 때 그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숫자를 보고 여기서 매도 친 사람이 있고 여기서 매수했는 사람이 있다면, 풋 매수했는 사람이 10억을 여기서 매수했는데 풋 매도하는 사람이 10억을 매도했다면 오늘 상황에서 보면 훨씬 올라갔죠. 올라갔기 때문에 풋은 내려가야 먹는 거기 때문에 풋을 매도 친 사람이 매수 친 사람 돈 전부 다를 그대로 먹습니다. 날로.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기서 풋을 매도했기 때문에 5월 그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대충 한 이때쯤 되겠죠. 금요일부터니까 여기서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풋을 계속 매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감하는 코스피 200 지수가 여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 매도 친 건 전부 다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적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거품이 다 빠져버립니다. 오늘 빠져버려갖고 그까지 싹 다 먹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풋에서 상당히 큰 수익을 올렸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돈을 누가 다 갖다 바쳤느냐? 기관에서 다 갖다 바쳤겠죠. 개인도 조금 컸나했고, 개인들은 좀 몸살입니다. 이거 이때까지 계속 옵션 해보면 개인들이 항상 당하기 때문에 만기가 다가와가면 개인들은 포지션을 대부분 다 줄여버립니다. 그 자기들이 지수를 움직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지션을 많이 줄여놨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붙었는데 외국인이 풋에서 대거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콜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 자, 여기서부터 콜을 외국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했을 때보다 계속 올라갔으니까 콜에서 수익이 상당히 나왔겠죠. 콜 매도 친 사람이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외국인이 마지막에 콜 매수했던 부분을 한 160억 정도로 이익 실현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빠지는 것까지 다 챙겨 먹었다. 알뜰히 싹 발라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에서 이익 생겼고, 그 다음 선물 쪽으로 봤을 때도 이 포지션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이 수치대로라면 외국인이 그 매수였고 기관이 거의 매도였죠. 그럼 외국인이 3월달 만기 끝나고부터니까 3월 둘째 주 목요일이 대충 이때쯤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계속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손실을 좀 받겠죠. 받는데 다시 들어 올려갖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익이 계속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쭉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선물 매수했는 물량만큼을 이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매도 친 기관이 물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외국인이 벌었고 기관이 까먹었고 개인도 좀 까먹었다 이런 정도로 보면 그 항상 뭐 외국인은 잘 버니까 뭐 그 배가 좀 아프긴 하지만 그건 또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까지 지수가 안 내려오고 계속 그 위로 자꾸 올라갔었거든요. 내려올 만하면 들어올리고. 그러니까 이 인버스 매매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웠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좀 올라가려면 하면 그 지수가 반등해버려 갖고 계속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7,000원짜리가 지금 반토막이 나버린, 그게 한 5,000원짜리로 여기서부터 치자면 더 심각하죠. 지금 이 3월이 언제죠? 와, 여기네요. 급등했을 때부터니까 대충 여기서부터 치자면 9,000원짜리가 지금 5,000원대 나왔으니까 반토막 났는 얘기네요. 계속 그 하방 배팅했던 인버스 매매한 사람들이 손실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내려오는 이유가 코스피 지수가 좀 빠질만 하면 계속 들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올리는 원동력이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증시가 강하다는 것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매수를 함으로써 끌어올린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지수가 쉽게 못 빠졌는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선물 옵션이 만기가 돼갖고 다 청산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포지션이 현재 없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선물에서 롤오버라 그래가지고 6월물을 9월물로 이렇게 넘기는 수도 있는데, 그게 없다고 가정하자면 그거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니까, 없다고 가정했을 때 포지션이 다 정리돼버리고 나서 봤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여기 개인이 거래소를 얼마나 샀느냐 하면 억, 10억, 100억, 1000억째 1조 2694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1조 2694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걸 누가 팔았느냐? 기관이 다 팔았습니다. 마이너스 1조 1824억. 그 기관이 판 거는 또 이해가 되는 게, 외국인은 이제 별로 안 답답하니까 그냥 한 1200억 정도 가볍게 배팅을 하고, 왜냐면 이때까지 다 팔아놨기 때문에 더 팔 것도 없었죠. 기관이 계속 거래소를 많이 판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선물 포지션이 하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를 끌어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기관이 1조 되는 돈을, 그 물량을 계속 팔았던 것 같아요. 시장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그래서 팔면서 눌렀는데 그걸 개인이 다 받아갖고 그냥 매수를 해버리니까 내려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수가. 그래서 지수가 보시면 오늘 그 분봉으로 볼게요. 5분봉으로. 자, 기관이 계속 이제 외국 선물 지수,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는 걸 빌미로 해서 기관이 계속 매도해갖고 지수를 쭉 끌어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2%대 되도록. 근데 끌어내렸는데 마지막에 마감 다 돼갈 때 외국인이 조금만 매수해버리니까 탁 튕겨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2.5% 빠져있던 게 순식간에 1.1%대로 확 솟구쳐서 끝나버리는 거죠. 이건 그 외국인은 포지션이 쉽습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다 팔았기 때문에 물량 조금만 사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기관은 다 팔아버리고 팔 것도 없는데 더 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좀 팔린다 싶으면 개인들이 내려오면 올라가더라는 이 생각 때문에 조금 빠진다 싶으니까 벌떼같이 달려들어가고 매수해버리니까 기관이 매도하는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버리고 마지막에 외국인이 조금 사버리니까 퉁튀 올라가 끝나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코스닥은 차치하고라도 그 거래소에서 봤을 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한 12조 정도 되는 거를 이 3월부터만 기록한 겁니다. 제가 그전에는 전업이 아니어서 그 이전에는 지금 입력을 못했어요. 이 밑에까지 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일단 3월 달부터 선물 만기 이후만 봤을 때 12조를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이 15조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팔았는 상태에서 외국인은 주식을 다 팔아먹고, 그나마 포지션이 상방일 때는 만기일까지 이거 내려가 버리면 수익이 줄어드니까, 혹은 많이 빠져버리면 손실 나오니까 계속 받쳤는데 이제 이게 없어졌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물량 다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올라가는 게 좋으냐 내려가는 게 좋으냐를 생각해 봤을 때 올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물량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근데 개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시장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외국 그 지수가 계속 그 코로나 끝났다 이러고 막 올라가면 또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그 선물 옵션을 내일부터 또 포지션을 상방으로 또 잡겠죠. 이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만약에 위로 잡고 싶다면 눌러서 좀 내려온다 싶을 때 선물 매수 콜 매수해갖고 상방 포지션을 조금씩 잡아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잡고 나면 이제 쭉 끌어올리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해외 증시 상황이 안 좋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굳이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가만히 놔놓으면 내려가겠죠, 당연히 지수가. 그럼 쭉 빠졌을 때 밑에서 잡으면 저가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이 지수를 지탱시킬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다시 한번 꺾이는 모양이 나온다면 이번에는 좀 심하게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개인들이 물량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고 지수가 거의 고점 위치에 가 있는 상태고 그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가 확산세가 계속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좀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물론 이제 해외 증시가 악재가 모두 해소되고 미 증시가 상승 반전을 해버렸다.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경제 활동을 재개한 미국의 텍사스라든가 그 어디더라 뭐 이런 쪽에 한 21개 주에서 확산세가 극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말은 먼저 개방했는 곳에서부터 확산세가 더 그 봉쇄하기 이전으로 확 돌아가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우디인가 거기도 그랬고 이란인가 거기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최고치로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 뉴욕까지 어젠가 풀었거든요. 봉쇄를. 그렇기 때문에 먼저 풀었는 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한다는 얘기는 뒤늦게 풀었는 곳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시 봉쇄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돌아가기 힘들죠.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그냥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들이 만약에 발현이 된다면 이번에 여기서 내려가게 된다면 좀 쉽게 쭉 빠질 위험성도 있다. 몸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지수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면서 너무 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험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그 한마디로 다시 요약을 하면 이제는 그 개인들이 물량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선물 옵션 쪽에서 외국인의 상방 포지션 부분이 다 청산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대놓고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올 위험성도 있다. 이게 더 올라간다 그러면 외국인이 다시 선물 매수를 해가지고 상방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좀 눌렀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포지션을 추축해 놓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선물 옵션 쪽에 먼저 포지션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절대 개인들처럼 올라갈 것 같다 싶어서 현물을 막 매수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현물 막 매수했다가 만약에 아니면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은 좀 개인들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개인들은 호재가 떴다 그러면 막 매수 들어가죠. 일단 올라갈 걸 생각하고 막 매수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 이런 그 세력들은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포지션을 구축해서 안전장치를 취해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눌리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 흐름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 오늘 관심 테마는 가장 그 관심을 받았던 것은 수소차 관련 테마입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큰 재료는 아니라고 보는데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수소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것도 몇 조 단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독일에서 수소차 산업 부분에 확대한다는 얘기는 유럽 쪽에서 수소에 대한 그 기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미국 쪽에서도 기대치가 올라가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때 순서입니다. 수소차 관련주 중에 수소차 가장 강했던 게 SPL셀이 가장 강했습니다. 상한가로 가장 먼저 말아 올린 것 같고요.
딱 잡아갖고 재료가 떴을 때 세력들의 동작이 거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테마군 중에 가장 만만한 놈,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나 물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한 놈을 먼저 상한가로 탁 끄집어려고 잠궈버리죠. 그래서 장초반부터 쫙 끌어올리서 탁 하고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뉴스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여기 또 오를 때 여기서만 잡을 수 있다면 내일 또 갭으로 뜨는 것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게 어느 게 대장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수소원 뉴스가 이거 상한가 들어간 거 보고 나서 찾아봤기 때문에 늦죠 이미. 그래서 이건 진짜 세력들의 힘이다. 그냥 돈 넣고 돈 묶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해갖고 내일 갭 돌 때 여기서 팔면 되니까 날로 먹는 거죠. 그래서 대장으로 잡고 그 다음에 같은 퓨엘셀 들어가는 두산 퓨엘셀이 2등으로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 상하 프론테크, 일진 다이아, 그 다음 EM 코리아 이런 쪽이 강했고, 그 다음 이 원래 수소차가 풍국주장하고 유니크가 원래 그 수소 테마에 해당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들은 수소차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 유니크였고, 풍국주장도 이게 술 만드는 회사인데 수소가 그게 그러니까 술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JNK라는 이 종목이 재료 뉴스가 터져가지고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등주 EM코리아보다 높지 않았어요. 낮았습니다. 올라가는 거 보시면 좀 힘이 없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그 JNK가 수소 추출기 157억 수주 뉴스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호재로 다른 그 수소 테마로 올라가고 있다가 조정 받는데 157억 수소 추출기 공급 계약 이게 나와버렸거든요. 이 수소 추출기 이 말이 아주 이제 확 와닿죠. 그 히터 만드는 회사인데, 히터 이제 뭐 끓이면 이게 부글부글해서 끓는 이 히터인데 여기서 끓여갖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추출기 공급 뉴스가 나오니까 이 재료로 해가지고 확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원래 계획은 3등짜리 주식인데 막 올라가니까 너무 올라갔다 해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막 뒤섞여 가지고 어리어리 하다가 지금 한 19% 정도에서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157억 공급 계약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얘가 한 3등주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PLC 1등, 두산PLC 2등, JNK히트가 3등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장에서 가장 강했던 것이 수소 관련한 수소차 관련한 테마주가 가장 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제가 봤던 부분이 오늘 흐름이 전쟁 관련주하고 남북 경협주입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북한에서 김여정 씨가 북한 삐라 뿌리는 부분 때문에 성토 대열을 하면서 오늘 나온 뉴스에서는 북한에서 계속 이제 강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뭐라고 나왔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더 심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좀 억지입니다. 왜 억지냐면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더 북한에 강경하다 더 나쁘다고 말하는 거는 솔직히 양심이 없는 소리죠. 지금 북한에 다 퍼준다고 남한에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북한에서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오반데, 말하는 배경은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어떻게 대화해보자고 여러 번 손을 내밀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틀은 겁니다. 북미 회담한다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한다고, 나만 너거는 끼지 마라. 우리끼리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하고 잘 돼가고 있는데 이제 꼭 뭐 일이 풀릴 것 같으니까 잘 돼가고 있는데 밥숟가락 얹어 생각하지 마라. 너하고 말 안 한다. 저가 그렇게 했거든. 그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미국하고 틀어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보고 문재인 정부가 우리한테 신경을 너무 안 쓴다, 적대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꼬투리 잡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것들 주워 들은 것만 쭉 풀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아주 강경하게 말하고 있고, 지금 김여정 씨하고 김영철 그 무슨 부부장 뭔가 김영철 씨하고 두 사람이 지금 총대 메고 그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평창 올림픽 하기 전에 김영철 씨가 그 남한을 방문했었어요. 평창 올림픽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왔는데, 그때 호텔에 그 가다 놓고, 가다다기보다는 호텔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나라 정부의 그 여러 사람들이 가서 김영철 씨를 설득을 했죠. 김영철 씨가 원래 대남 강경파입니다. 지뢰 도발 뭐 이런 쪽을 주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강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대화합시다 하고 막 해갖고, 그래서 평창 올림픽 때 김여정 씨가 내려오고 해가 두 사람이 남북 대화를 추축으로 이끌어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끌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끌어서 했는데, 지금 북미 회담을 하다가 남북 관계 거리가 멀어졌는데다가 북미 회담이 끊겨버리니까 이제 남한하고 말하려고 했기는 체면이 안 서죠. 너하고 말 안 해 해놨는데 다시 말하자 소리가 뭐 하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되돌아서 가지고 너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 이런 걸 할 것 같진 않아요. ICBM은 미국과 협상할 때 미국용입니다. ICBM을 쏜다, 뭐 쏘겠다 하는 것은 미국 너가 대화에 안 나오면 우리가 너희를 위협할 수 있다. 이때 ICBM이고,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대화할 때는 ICBM 쏠 필요도 없죠. 그냥 그 미사일 북한에서 최근에 많이 쐈던 미사일 그것만 해도 제주도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ICBM 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발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강경한 목소리를 아주 빠른 시간에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삐라 살포를 못하게 지금 막고, 북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다 들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 급박하게 밀어붙이는 걸로 봐서 북한이 되게 뭔가 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건 조금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심각하게 북한에서 그 적대적 관계의 어떤 모션이 나오는, 오늘 그 YTN에서 3시 30분에 북한에서 담화를 발표하겠다 뜬금없이 그 말해가지고 무슨 담화 나오는 줄 알고 그 빅텍이 마지막에 시간에 종가에서 막 붕 떴었어요. 떴는데 30분에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YTN에서 착각한 건지 뭐 정보가 하도 민감해서 그런데, 그래서 북한에서 담화 나올 게 없는데 지금 왜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시간에서 오히려 빅텍이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좀 두서없이 가고 있는데 다들 저보다 뛰어나시니까 알아서 들어주실 걸로 봅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빅텍이 지수가 막 내려가니까 인버스 관점으로 올라가는 게 빅텍이거든요. 근데다가 북한에서 도발 이런 쪽으로, 또 뉴스에 ICBM을 실은 차량이 이동하는 게 목격됐다 어쨌거나 뭐 이런 쪽으로 뉴스 나오는 바람에 빅텍이 쭉 한번 떴었어요. 떴는데 ICBM 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망 매물로 해서 쭉 내려와서 되돌아와서 끝나는 이런 모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봐야 될 것이, 제가 봤을 때 북한에서 도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한 측으로 하여금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이 했던 행동은 ICBM 발사였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빨리 대화하지 않으면 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끄집어냈죠. 이걸 같은 방향으로 해서 가자면 남한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우리 대화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체면이 안 서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왠지 좀 꿀리고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북한에서 하는 행동은 너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도발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남한에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러나 이러면 이제 우리 대화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긴박함은 생기겠지만 그 긴박함 이후에는 바로 급반전하는 특사를 보낸다거나 그 불만이 도대체 뭐고 우리 말로 하자 이런 식의 어떤 제스처가 들어감으로 해서 남북 간의 어떤 그 대화하는 물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미국에서 그 북한이 남한하고 통신선 끊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담화가 나왔죠. 그 북한은 도발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그 우리하고 대화하는 부분에 성실히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북한에서 뭐라 그러냐면, 남북 간 문제에서 미국 너거는 끼지 말고 너거 앞가림이나 해라. 너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판인데 너거 나라나 신경 써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걸 잘 해석해 보면 남북 간의 문제는 남북이 알아서 할 테니까 미국 너거는 물러서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최고 지도자끼리 뭔가 하고 있는데 나만 너거는 가만 있어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미국하고 대화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바뀌었죠. 남북 간의 문제에 미국이 끼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고 우리하고 다이다리 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더 길게 해봐야 계속 말이 꼬이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저는 남북 간에 좀 뭔가의 돌파구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뭐 그 서해나 휴전선 쪽 뭐 이런 쪽에서 도발하는 행동을 취해버린다면 빅텍 스펙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겠는데 이럴 쪽 확률보다는 대화 쪽으로 우리 남한 우리 정부에서 북한하고 대화하는 쪽으로 모션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국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이죠. 시진핑이 방한하는 것도 뭐 확실히 오겠다 하긴 하는데 여기서 중국 무시하고 북한에서 도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중개로 해서 남북한이 대화하는 모션, 물론 대북 제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건드릴 수 없겠죠. 미국 때문에. 미국이 꼬투리 잡아갖고 태클을 걸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 이외의 부분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방역 부분,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방역 부분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소독제 같은 한국 알코올, 그다음 진단 키트, 그다음에 마스크 이런 쪽들이 북한에 지원하기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1번으로 잡았고요. 그다음 개성공단 정도는 개방해도 그 미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무슨 전쟁 물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주로 섬유, 옷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 가동하는 거 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개성공단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금강산도 물론 있긴 한데 관광인데 코로나 때문에 금강산 관광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지금 하기에는 코로나가 진정돼야 되겠죠. 그럼 나놓고 봤을 때 개성공단이 유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남북경협주 쪽에 방역 관련주 쪽하고 이 개성공단 관련주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항상 남북경협하면 앞서가는 철도 관련주는 대아티아하고 푸른 기술이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정도가 남북경협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쟁 관련주냐 남북경협주냐 이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경협주 쪽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이 부분 있죠. 개성공단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신원.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개성공단은 크게 이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신원이라는 종목이 왜 뉴스가 뜨죠? 기업 자산 매각 지원 대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종목 지금 원래는 인디에프가 대장격으로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여기 움직일 때 보시면 기존에 남북 경협 쪽으로 움직일 때 인디에프가 많이 강했는데 내려오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최근에 인디에프가 좀 강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 좋은 사람들이 경영권 분쟁 뉴스가 나왔거든요.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경영권 분쟁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뉴스에 찾아보시면 경영권 분쟁 발생이라고 딱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이면서 경영권 분쟁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래서 이걸 확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원은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또 확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중에 어느 게 대장 그 다음 뒤에 따라가는 이런 모션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세 종목 중에 어느 게 강한지 몰라서 개성공단 관련한 종목은 이 세 종목을 다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 지금 현재 한국 알코올에 올인되어 있는 상태죠. 어제. 그런데 추가로 만약 종목을 잡는다면 북한하고의 대화 모션이 나와주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건 이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게 빅텍이 쭉 하락하는 모습이 보일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올라가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빅텍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남북 간에 대화한다 그러면 빅텍이
당연히 이제 내려오겠죠. 그래서 빅텍이 꺾이는 걸 보고 그때 이제 남북 경협조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하고 대아TI 보고 있고요. 그다음 마스크 관련주인 KM 괜찮게 봅니다. KM은 오늘 뉴스 나왔는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 25억인가 나온 것 같은데. 수출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웰크론이 미국에 무슨 그 사용 승인 같은 거 받았다고 뉴스 나와가지고 한번 쭉 땡겨 올렸었죠. 근데 KM은 오늘 구체적으로 25억인가 수출 계약 부분에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세력들이 물량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충 이런 종목들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그 한국알콜에 올인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올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종 코로나가 확산될 것이라는 2차 확산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코로나 관련주 중에 뭐가 좋을까 해서 쭉 살펴봤는데 진단키트인 시젠은 워낙 실적이 좋아가지고 얘도 괜찮게 보이는데 이 종목 보다도 오히려 한국알콜이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게시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한 10% 가까이 된다는 것 같은데 신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거 좀 올라간다 싶으면 미수 풀배팅 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아침에 갭으로 딱 뜨면 미수 풀배팅으로 급등하는 줄 알고 확 따라 들어왔다가 장 끝날 때 손절해 갖고 다 털죠. 이게 또 장 시작할 때 확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팔면서 손절해 갖고 급락시켜 버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좀 들어올리는 것 같다가 뒤로 밀어버리니까 손절해서 쭉 빠져버렸죠. 근데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닥을 다지고 턴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내려올 만큼 내려오지 않았느냐. 더 내려와 봐도 뭐 14,800원 정도 이 정도 선까지 오면 더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알콜을 주력으로 지금 한 종목 올인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올인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빠져가지고 약간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제 투자 원칙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매수할 때에 생각했던 것은 신종 코로나가 확산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특히나 미국에서 흑인 시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쳐놨기 때문에 이건 확산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 지금 플로리다인가 어디에 그 해수욕장에 사람들 빡빡 잭잭거리는 사진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붙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전염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뭐 백신이 개발됐다거나 혹은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손절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승부를 보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제가 그 올인하고 나서 계속 손실 보면 그 격려해 주시는 분들 댓글이 상당히 많은데요. 삼성엠텍에 대해서 그 댓글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또 그 제가 예전에 너무 좋다고 말했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흐름이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조선 수주 관련해서 급등했습니다. 이거 급등할 때 보시면 이날 벌써 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세력들은 이 뉴스를 미리 캐치하고 여기서부터 캐치했겠죠. 끌어올렸고 뉴스 뜨면서 급등했습니다. 급등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는 재료 노출 이런 개념으로 지금 그 한계치 오는 것 같고요. 일단 지수가 밀리니까 그 지수 관련 우량주니까 좀 밀리는 것 같고, 이후에 어제 삼성중공업에서 추가로 또 수주하는 그 러시아 쪽에 수주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 관련주의 테마에서 세력들이 발을 빼고 옮겨버렸기 때문에 오늘 같으면 이제 이쪽으로 옮겨버렸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관련주 쪽으로 세력들이 대거 움직였었고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소자 쪽으로 또 움직였죠. 그래서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 테마의 지속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확 끌어올려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다 버려버리고 이익 실현해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안 올라가면 또 조금 흘러내리겠죠. 쭉 흘러내리고 나서 다음 뉴스가 나오면 또 확 끌어올리는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엠텍이 그 조선 관련한 부품 부분에 그 우량주인 건 맞는데, 가장 그 앞서가던 조선선제라는 이게 대장 부품주인데
상한가 두 번 치고 나서 지금 밀리고 있죠. 그래서 대장이 밀리고 있을 때는 뒤에 따라가는 애는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관점으로 같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가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눈치를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런 걸 지난번 같으면 200만원씩 해가지고 3년 햄택 2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국 카본 200만원 해서 한국 알콜 2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놨다가 기다리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빠지는 건 그냥 신경 끊고 올라가지 싶은 쪽에 집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테마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서 덩달아서 같이 내려가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심하게는 빠지지 않는데, 조선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여기서 추격 매수했던 사람들이 손절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 어떤 재료 터졌을 때 코엔텍 이 종목도 보시면 14,000 얼마 해가지고 재료 떠갖고 사람들 확 끌어올려 놓고 다 팔아먹고 확 빼버리니까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머릿속에 재료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다가 자꾸 내려가니까 손절해갖고 지금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계속 빠져야 될 이유는 없는데, 물린 사람도 손절로 해서 오히려 더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쪽으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장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한국 알콜 쪽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아직 모양이 확실히 돌아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고 하락 중이라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턴할지 아니면 여기서 턴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코로나가 계속 확산세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종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방송을 억수로 길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두섭시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들 했는데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댓글은 제가 다 읽어봅니다. 자다가 일어났어도 댓글 확인부터 합니다. 해갖고 하트는 항상 붙여드리고요. 질문글에는 답변을 붙여드립니다.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 다음 방송할 때 반드시 제가 답변을 붙이니까 질문글은 남기시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트로 대신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두 마쳤고요. 지금 저걸 안 했네요. 중요한 마감을 안 했습니다. 어제 올인하고 오늘 1% 빠졌기 때문에 계산 간단하죠. 1,000만원 풀배팅이기 때문에 1% 빠졌으니까 10만원 손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1031만원 이거 올인했다고 지금 우리 매니저인 아들한테도 한 소리 듣고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31만원 마이너스 1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